동떨어진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요. 다른 형식으로 좀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이니까.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저희 수다학 앞으로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이 친구는 꿈이 수의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연을 보내줬어요. 엄마가 수의사가 되려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수학 공부가 좀 귀찮기도 합니다. 이런 사연인데 이리 씨. 네. 이런 거는 이리 씨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이럴 줄 알고 일주일 동안 관련된 분을 찾아서 엄청나게 헤매고 돌아다녔잖아요. 오, 진짜요? 눈 보세요. 눈 밑에 다크서클 생겼잖아요. 이게. 그죠? 다크서클 같은 거를 보이지도 않는 눈인데. 아니, 원래 잘 안 생기는 눈인데 네. 그만큼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 와. 헤맨 결과 네. 수의사분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오, 진짜로요? 그럼요. 제가 또 직접 또 만나려고 네네. 수원까지 찾아갔잖아요. 대단해요. 수원 대단해요. 찾아가서 선생님 데리고 나오려고 했더니 동물들이 막 짖기 시작하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야옹야옹 하면서 그거를 개껌 주면서 달래가면서 선생님 모시고 나와서 출연한 겁니다. 대단하네요. 네. 하긴 요즘요, 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직업을 갖겠다는 어린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수의사가 직접 나와서 수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해 준다고 하니까 진짜 기대가 되네요, 선생님. 네, 수의사가 또 수학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게 어쨌든 진료를 보거든요. 이 진료라는 게 다양하고 복잡한 단서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문제 해결력,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또 실제로 또 만나보니까 또 아주 훈남이에요. 오, 그래요? 키도 크고 이야. 아주 훈훈해. 네. 많이 부러웠네. 네, 게다가 정말 대단한 거는 네. 이 수학의 개념부터 또 모든 것들을 쉽게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비법을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그걸 안 알려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눈빛,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 눈빛으로 막 개처럼 딱 쳐다봤더니 알려줄게요 하면서 출연했어요. 그 눈이 돼요? 근데- 이미 사이즈부터가 불가능한데? 그 눈 크기로는 안 되는데 간절하면 내가 더 세지. 슈렉 고양이보다. 엄청 간절하잖아. 이걸로 내가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요.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어쨌든 정말 전운으로 고생해서 네. 알아왔다는 그 비밀 정보가 어떤 비밀 정보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주세요. 수학을 알려줄게. 시각적인 것들을 많이 활용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시각적인 걸 활용해라. 네, 예시를 많이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덕원 씨. 명문대 출신의 수의사. 제가 아는 거는 요 정도인데, 이렇게 짧게만 소개해드렸는데, 본인께서 충분히 길게, 강아지처럼 귀엽게 본인 소개를 마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의학을 전공하고요. 현재는 경기도 수원에서 반려동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예방주사, 아프지 말라고 예방주사를 놓기도 하고, 뭐 배탈이 나서 변비에 걸려서, 그리고 뭐 다리를 다쳐서 이가 아파서 다양한 이유로 동물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야, 그럼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자주 가던 우리 병원에 선생님 나오셨네 하는 친구들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 근데 일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 같은 건 없으신가요? 그 사람 애기들도 소아과에 가면 일단 울잖아요. 네. 동물 환자들도 병원에 오면 겁을 많이 먹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르고 달래가면서 진료를 보기도 하고 안 되면 여러 명이 붙잡아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물거나 핥히는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저희가 좀 물 것 같은 애들은 네. 더 조심해서 진행을 하는데 정말 안 물 것 같이 생긴 애들이 이렇게 귀엽다고 안았는데 코를 안 깨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얌전한 애들이 더 무섭다니까. 네. 어. 또 자기는 예. 싫다고 막 깨무는데 네.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어.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더 안쓰러웠겠네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좀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돌발 상황 같은 경우도 참 많이 네.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통하면 좋은데 네. 말이 안 통하다 보니까 어디가 아픈지도 말을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도 더 많이 진행을 해야 되고
보호자에게도 마치 수사하듯이 하나하나 이제 캐물어가면서 네, 마치 퍼즐 풀듯이 원인이 뭐고 왜 아픈 건지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또 말이 안 통하지만 최대한 교감을 하면서 환자가 좀 편안하고 안 무서워하도록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아마 오늘 또 수의사에 꿈꾸고 있는 친구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수의사하고 그 수학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일을 하면서 수학을 쓸 일은 많이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성인 1회 2알 이렇게 용량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동물 환자들은 체중 차이가 워낙 심하게 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희가 약이 나갈 때마다 매번 용량을 계산해서 나가고요. 뭐 약을 희석하거나 아니면 검사를 진행할 때도 수학을 활용할 일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수의사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은 네. 아마 이런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신약이 나오거나 검사법이 나올 때 그 효능이나 신뢰도를 통계를 사용해서 보여주는데 통계에 대한 이해도 대단히 중요하고 네, 수학이 중요합니다. 야, 친구들 잘 들으셨죠? 우리 수다학에도 이 수의사가 꿈이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덕원 씨도 어렸을 때 이 장래 희망이 수의사였는지 과연 꿈을 이뤘는지 네.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 방영했던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야, 굉장히 오래된 프로인데요. 네. 우와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마뱀 막 뛰어오고 네. 처음에. 그리고 뭐 동물의 왕국 그런 프로그램들 대단히 좋아했고요.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서 강아지를 마당에서 키웠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찾아가도 저를 기억해주고 반기고 그런 걸 보면서 말은 안 통하지만 동물들이랑 교감하는 그런 기분이 저한테는 대단히 큰 충족감을 줬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많이 없었네. 말이- 강아지한테 꽂혀가지고. 네. 알겠어요. 제가 이제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이제 충분히 알았는데 네. 과연 수학도 동물만큼이나 사랑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수학은 제가 학생 때 공부를 하면서도 제일 까다로웠던 과목이었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좀 싫어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다른 과목들은 뭐 과학을 배울 때 아, 이 기계의 원리는 이거고 별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뭐 역사 사회를 배울 때는 아, 이래서 두 나라가 전쟁을 벌였고 이 사회의 제도는 왜 생겨났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수학은 아, 내가 이걸 배웠는데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지? 그런 고민도 많이 들고 정해진 거를 많이 반복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나도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안 한 거야, 열받아서. 네. 어릴 때 그 빽빽한 학습지, 문제 꽉 차 있는 학습지 풀면서 너무 끔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저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꾸준히 수학이 그냥 이지경 이꼴로 됐는데 왜 중간에 잘하게 되셨는지 이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수학이라는 거를 좀 기계적으로만 공부를 하지 않고 이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고민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좀 공부법을 가다듬어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수학도 역시 다른 과목처럼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을 확실히 다질 수 있는 수학 공부 비법 지금부터 알려주시죠. 저는 우선 처음 개념을 이해할 때부터 시각적인 것들을 많이 활용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시각적인 걸 활용해라. 네. 아, 그럼 저는 굉장히 좀 불리하네요. 눈 때문에. 이게 눈이 남들보다 시각이 좀 안 좋은데. 이런 의미인가요? 아,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방법인가요, 도대체 그게? 아, 눈 때문에 지금 감정 컨트롤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처음 수학을 배울 네. 때도 수식이나 말로만 설명을 하면은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네. 그림이나 도형을 활용해서 보여주면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시각적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학 배울 때 처음 배우는 집합 내용에서도 뭐 교집합이 두 집합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원소들의 집합, 뭐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주어진 집합의 원소를 제외한 원소들의 집합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막 얘기만 들어도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보여주면은 사실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뒤에도 그래프가 활용되는 다양한 단원에서도 복잡한 수식에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확률과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월드컵 경우의 수. 네.
그렇게 표를 사용하거나 도형으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시각적이라는 얘기가 확 와닿습니다. 그 월드컵 때도 막 대진표 하시고 이런 거 네. 보면 확률 막 계산하고 하잖아요. 야, 근데 이걸 모든 단원에는 다 적용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만약 그림이나 도형을 사용하기 어려운 단원이라면은 좀 예시를 많이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시를요? 네. 어떻게 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은 도대체 왜 배우는 거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학생 때 과외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 로그를 배운다면 대단히 생소한 부분인데 소리의 크기라든지 지진의 크기라든지 별의 밝기라든지 이렇게 스케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내용들을 간결하게 활용되는 데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고요. 아, 그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네. 오. 그리고 제가 또 밤하늘에 달, 별 보는 걸 좋아하는데 낭만이 있네, 네. 사람이. 예. 그런데 달의 모양이 하루하루 이제 변해가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삼각함수의 코사인, 사인 이것들로 표현된다는 걸 보여주면은 또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고요. 이렇게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수학을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개념 이해도 좀 더 쉽게 하고 보다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개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막연하거든요. 뭐야, 왜 배우는 거 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딱 들어주니까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도움도 되고 그러면 다영이도 이해하는 것도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수능을 보고 또 표준 점수를 받잖아요. 네. 그래서 통계에서 배우는 표준화라는 것들을 직접 아이들한테 계산을 시켜보면서 그 서로 다른 두 가지 영역들을 통계에서 어떻게 비교하는지 네, 그런 것들도 연습시켜보고 그랬습니다. 야, 정말 그 뭐 하나 개념을 하나 배우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찾아서 네. 바로바로 알려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정말 인기 많은 선생님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학 친구들한테 내가 이거 하나만은 오늘 꼭 얘기해주고 가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보면은 주인공 강백호가 처음 농구를 배울 때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농구 기본기 연습만 죽어라 하잖아요. 맨날 내 없이 놓고 온다 이거 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런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그 자체로도 활용도가 있지만 생각을 좀 추상화하고 간결하게 전개해 나가는 생각의 기본기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생 때 수학이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한 점이 많았지만 수의학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탄탄한 수학적 기초가 있으면 그 위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릴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된다. 그런 점을 꼭 말해주고 싶고요. 자기만의 이유, 내가 왜 수학을 배우는지 그 이유를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공부법을 개발해 가면서 즐겁게 수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평상시에는 동물을 사랑하는 수의사 선생님으로 지내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수학 의사로 와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이동원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멘토 진짜 강력하네요. 네. 사실 수의사라는 직업이 수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알려주셔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수학 개념을 좀 확실하게 익힐 수 있는 이런 꿀팁을 주시다니 저한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럼요. 한마디로 또 수학의 의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렇네요. 수의사가 수학 의사. 아니고. 그럼요. 근데 우리가요, 개념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그냥 그 이론적인 것을 이해하고 외우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멘토분은 시각적인 것을 활용하고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걸 확실하게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어 과목에 시를 공부할 때도 그 시가 표현하는 장면을 상상한다든가 아니면 사회 과목에서도 뭐 지도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도표를 활용한다든지 하면서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유독 수학만 우리 학생들이 그냥 통째로 개념을 암기해버리는 그렇죠. 그런 학습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수학도 다른 과목처럼 좀 구체적인 사례를 접목하고 또 이미지를 활용해서 수학 실력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역시 구체적인 어떤 예와 함께 개념을 공부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수학 단원이 이렇게 구체적인 예와 연결짓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자면 통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뭐 평균을 구해본다든지 분산 편집편차 구해보고 뭐 표준화도 직접 해본다면 사실 이 개념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뭐 현실 세계에서 선거에서 같은 경우 오차는 왜 생기는지 네.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진정한 통계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만큼은 실제된 예와 한번 같이 공부해 본다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수학 공부를 해보면서도 저도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이 개념이 잘 깨달아지면요, 정말 너무너무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이렇게 쉬운 개념이었는데 제대로 본질을 딱 깨닫고 나면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을까? 그런 순간들이 올 때마다 정말 어떤 희열 같은 것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약간 열린 마음으로 수학을 네.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내용들과 대비해서 공부를 해본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수학에서 늘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요. 수학 개념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익히는 것은 바로 수학 공부의 첫걸음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첫걸음을 떼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은데, 오늘 멘토의 이야기 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첫걸음이 수월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다.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